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은 프랭클린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지였고 김영사에서 출판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흔히 위인전으로도 많이 접해봤던 인물이시죠. 1706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사회개혁가, 과학자, 정치가, 또 수많은 책을 집필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내고 헌법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프랭클린이지만 자신의 묘비에는 인쇄인 프랭클린이라고만 쓰게 할 정도로 굉장히 진솔하고 소박한 삶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생활 태도를 지녀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형의 인쇄소 견습공으로 보내다가 17살 때 집을 나와서 인쇄소를 시작하고 경영에 입문하게 되죠. 학교 교육이 겨우 2년뿐이었지만 독학으로 다양한 언어를 섭렵했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의 소유자여서 그 이후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피뢰침을 발명하기도 했고요. 정치를 필라델피아 시의원으로 시작해서 1776년에는 주불대사로 여러 가지 나라에서 중요했던 조약들을 체결하고 성공해서 미국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현재의 미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분의 시간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저도 20대 때는 이 프랭클린의 다이어리 수첩을 이용해서 시간 관리를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시간 관리에 관심이 있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다이어리가 지금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서점이나 팬시숍 같은 데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시간 관리하는 그 다이어리가 개발된 배경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한번 그 자서전에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완전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 이때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무모하고도 어려운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한치의 잘못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고 싶었다. 원래부터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영향으로 빠져들 수 있는 성향이나 습관 모두를 정복하고 싶었다. 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른 것을 피하고 옳은 것만 행하는 것이 쉽게만 보였다. 그러나 곧 이것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것에만 온통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불쑥 다른 잘못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었다. 소홀한 틈을 타서 나쁜 습관이 나타났고 성향은 이성으로 이기기에는 너무 강했다. 그렇게 얼마를 보낸 뒤 완벽하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속의 신념만으로는 실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려면 반대되는 습관들은 깨부수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우선 그때까지 읽은 책에서 보았던 수많은 덕목들을 열거해 보았다. 각 덕목에 항목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었다. 같은 이름의 덕목이라도 저자에 따라 규율이 더 많이 붙어 있거나 더 적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절제에서 어떤 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의미를 확장시켜 식욕, 성향, 육체적, 정신적 열정, 심지어는 탐욕과 야심까지 포함한 다른 모든 쾌락의 조절을 이야기했다. 나는 명확함을 기하기 위해 더 적은 덕목에 규율을 길게 붙이는 것보다는 덕목을 조금 더 늘어놓고 각각의 덕목에 수반되는 규율을 자세히 붙이기로 했다. 덕목과 거기에 따른 규율은 다음과 같다. 1.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2. 침묵.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은 피하라. 3. 질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라.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4. 결단.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라. 결심한 것은 꼭 이행하라. 5. 검약.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돈을 쓰지 말라. 즉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라. 6. 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해라. 안 해도 될 행동은 끊어버려라. 7. 진실함.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라. 순수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 8. 정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라. 9. 온건함. 극단을 피하라.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되더라도 홧김에 상처를 주는 일을 삼가라. 10. 청결함. 몸과 의복, 습관상의 모든 것을 불결하게 하지 말라. 11. 침착함.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이나 불가피한 일에 흔들리지 말라. 12. 순결. 건강이나 자손 때문이 아니라면 성관계를 피하라. 감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자신과 다른 이의 평화와 평판에 해가 될 정도까지 하지 말라. 13. 겸손함.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이 덕목들 모두를 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어보려고 산만하게 덤비기보다는 한 번에 하나씩 달라붙어서 지키는 것이 나을 듯 싶었다. 한 가지가 완성되면 다음 항목으로 또 그 다음 항목으로 옮겨가는 방법으로 13가지를 다 내 것으로 만들기로 했다. 위에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도 앞에 어떤 항목들을 이루었을 때 다음 항목의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절제를 첫째로 놓은 것은 머리의 냉철함과 선명함을 얻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일에 실수하지 않고 묵은 습관들에 끌려 들어가거나 끊임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덕목을 몸에 익히고 나면 침묵은 쉬워진다. 나는 덕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지식도 얻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야 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말장난, 농담하는 버릇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그런 버릇은 경박한 친구들만 부르게 되니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침묵을 2번째로 놓았다. 침묵과 그 다음 덕목인 질서는 내가 일과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결단은 일단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뒤에 나머지 덕목들을 완성하는데 굳은 의지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검약과 근면은 나머지 빚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풍족한 생활과 독립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실함과 정의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 뒤의 덕목들도 이런 식으로 착착 진행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피타고라스의 금원집의 충고, 하루의 행동을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 전에는 잠들지 말 것이다. 규칙에 어긋난 일이 있었는가?
오늘 한 일은 무엇인가? 할 일을 빠뜨린 것은 없는가?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점검하는 방법을 짜냈다. 우선 조그만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한 페이지에 한 덕목씩을 할애했다. 각 페이지마다 빨간 잉크로 가로로 7칸을 만들어서 일주일치를 만들고 요일의 첫 글자로 날짜를 표시했다. 그리고 새로 13줄을 만들어서 각 줄의 첫 부분에 각 덕목의 첫 글자를 넣었다. 그리고 그날에 행한 덕목을 생각해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당 칸에 까만 점을 그려 넣었다. 나는 한 주일에 한 덕목씩 실천하기로 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절제에만 신경 써서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피하려고 했으면서 다른 덕목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매일 저녁 그날의 잘못은 꼭 표시했다. 첫 주에 템퍼런스의 T죠. 이 T라고 표시된 첫째 줄이 까만 점 하나 없이 깨끗해지면 나는 그 덕목이 완전히 몸에 익어 그 반대되는 습관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 다음 덕목까지 포함해서 첫째, 둘째 줄을 다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덕목까지 끝내는데 13주가 걸렸고 1년에 4번 실행할 수 있었다. 밭에 잡초를 뽑을 때에는 한 번에 몽땅 뽑으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껏 한 떼기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법이다. 나는 그렇게 한 줄 한 줄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덕을 익혔음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 거듭한 끝에 마지막 13째 주에는 점 하나 찍히지 않은 깨끗한 수첩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내 수첩에는 에디슨의 카토에 나오는 몇 줄이 좌우명으로 씌어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신이시여. 신은 덕을 기뻐하시며 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한 행복하리로다. 키케로의 글도 있었다. 철학이여 삶을 인도하는 도다. 그대는 덕을 발견하고 악을 쫓아내는 도다. 그대의 교훈에 따라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과오에 떨어져 영생을 사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솔로몬의 잠언에서 지혜와 덕에 관한 글을 뽑아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의 셈이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분에게 간청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짤막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매일 볼 수 있도록 도표 바로 위에 붙여놓았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인도자시여, 지혜를 충만케 하시어 저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바를 찾게 하소서.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려는 나의 결심에 힘을 더하소서. 당신 다른 자녀들에게 내 호의를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내게 베푸시는 끊임없는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때때로 톰슨의 시에 나오는 기도문을 사용하기도 했다. 빛과 생명의 아버지, 가장 높은 신이여, 선이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소서. 경박함과 허영과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온갖 천박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식과 깨달음이 있는 평강 그리고 순수한 덕으로 채워주소서. 경건하고 풍성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축복을. 질서의 규칙인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을 지키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 나는 자기 반성을 위한 이 계획에 뛰어들었고 중간중간 끊기기도 했지만 얼마 동안 꾸준히 지켰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그렇게 결점이 많은 것에 놀랐지만 그 결점들이 차츰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즐거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마다 먼저 표시해둔 점을
긁어내고 그 위에 표시했는데 그러느라고 여기저기 구멍 천지가 되었다. 그러다가 수첩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얇은 상아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빨간 잉크로 줄을 긋고 덕목표와 규율을 옮겨 적었다. 그리고 까만 연필로 잘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젖은 스폰지로 쉽게 지우고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얼마 후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실행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몇 년에 겨우 한 번씩 하다가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다 해서 계속 일이 겹치는 바람에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어딜 가든 수첩은 꼭 가지고 다녔다. 무엇보다 질서에 관한 규율을 지키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자기 자신을, 자기 시간을 챙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인쇄공이라면 모를까 나 같은 주인은 지키기가 힘들었다. 주인은 세상과 어울려야 하고 손님들이 편한 시간에 맞추어서 상대해야 한다. 잡동사니나 종이 같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돈하는 것 또한 나로서는 힘든 일이었다. 원래가 그렇게 길이 들지 않은 데다가 기억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무엇을 찾지 못해 불편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규율은 아주 괴로운 것이 되었고 빽빽이 찬 까만 점들이 나를 몹시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이러기가 여러 번이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러 다음 이야기의 남자처럼 결점이 하나 있더라도 그냥 만족하며 지낼까 하는 생각도 했다. 내 집 근처의 대장간에 도끼를 사러 온 이 남자는 대장장이에게 도끼의 끝머리처럼 전체를 반짝거리게 해달라고 했다. 대장장이는 그렇게 해줄 터니 칼 가는 바퀴를 돌려달라고 했다. 대장장이가 도끼의 넓적한 부분을 돌 위에 힘껏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퀴를 돌리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바퀴를 돌리다 말고 와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 보았는데 그러기를 몇 번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그냥 가져가겠다고 했다. 대장장이는 아니에요. 계속 돌려. 그래야 더 광이 난다고요. 아직은 얼룩덜룩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남자 하는 말이 이렇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얼룩덜룩한 도끼가 더 좋단 말씀입니다.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 이런 경우가 많다. 나쁜 버릇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썼던 것 같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붙여도 투쟁을 멈추고 얼룩덜룩한 도끼가 더 좋다라고 결론 내려버린다. 가끔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강요한 그런 극단적인 완벽함이 도덕적 허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남들이 알면 비웃을지도 모른다. 또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증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빈틈도 약간 있어야 친구들을 무안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순전히 핑계였다. 사실상 질서에 관한 한 나는 구제불능이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빠진 지금은 질서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욕심내어 도달하려 했던 완전한 경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런 시도를 통해 훨씬 나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인쇄된 글씨본을 놓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글씨본과 똑같이 쓸 수는 없어도 노력을 통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쓸 수는 있게 된다. 나의 후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79세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이 조그마한 방법 덕분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생애에 어떤 역경이 닥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지난날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인종의 마음으로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절제 덕으로 나는 일생을 건강하게 살았고 지금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근면과 절약 덕으로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을 쉽게 이겨냈고 재산도 모았다. 거기에 많은 지식까지 겸비하여 쓸모있는 시민이 되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꽤 괜찮은 평판도 얻었다. 진실함과 정의 덕으로
나라의 신뢰를 얻어 명예로운 직책을 맡았다. 또 원하는 만큼 완전히 습득하지는 못했어도 이 많은 덕목들의 일치된 힘으로 항상 침착할 수 있었고 기분 좋은 대화를 할 줄 알았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젊은이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내 후손 중에 몇 명이라도 이를 본받아 그 덕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계획이 종교적인 색채를 약간이나마 띠고 있었음에도 어느 특정 교파의 교리는 넣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두루 이 방법을 활용해서 최고의 효과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이었다. 각 덕목마다 나의 의견을 약간씩 적어 넣어서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로움과 그 반대되는 악덕의 폐해를 보여주려 했다. 덕을 행할 수 있는 방법과 태도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방법을 지시하거나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선하라고 훈계하는 것과 다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 내가 이 글에서 설명하고 역설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이다. 몹쓸 행동은 금지된 것이어서 해로운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해롭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고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만이 고려된다. 그러므로 내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덕스러워지는 것이 이익이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부유한 상인들, 귀족들, 높으신 분들, 왕들이 있고 그들은 정직하게 자신들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성실함과 청렴이야말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성공을 확실히 보장하는 자산이라고 확신을 주고 싶었다. 내 덕목은 처음에는 12가지 뿐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퀘이커 교도 친구 하나가 살짝 귀뜸해 주기를 내가 약간 오만하다는 평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자만심이 툭툭 드러나고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할 때 내가 옳다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상대방을 꺾으려 한다는 성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얘기해 주었는데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결점 또는 어리석음을 고치기로 마음먹고 목록에 겸손함을 추가시키고 그 단어의 뜻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이 덕을 실제로 습득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발전이 있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거나 나 자신의 생각을 독단적으로 단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전통 클럽의 옛날 규칙에 따라 단호한 의견을 나타내는 말, 즉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그 대신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라는 식의 말을 썼다. 다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을 우길 때에는 당장에 반박하고픈 유혹을 참고 그의 주장에서 부조리한 점을 들춰내는 일을 삼갔다. 그리고 대답은 당신의 주장은 어떤 특정한 경우나 상황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다른 것 같네요. 라는 식으로 했다. 이렇게 태도를 바꿨더니 금방 효과가 나타났다. 내가 끼어든 대화가 훨씬 즐겁게 진행되었다. 또 의견을 겸손하게 드러내니까 사람들은 더 쉽게 내 말에 순응했고 반박은 그리 심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덜 무안했고 내가 옳았을 때는 다른 이들이 쉽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 편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내 성격에 맞지 않아 무척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쉬워졌고 몸에 배어버렸다. 지난 50년 동안 내게서 우연이라도 독단적인 말을 들어본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거나 오래된 제도를 개혁할 때 시민들이 그렇게 나를 잘 따라준 것도
의원이 되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성실함 다음으로 이 습관덕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했고 답변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달변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어휘도 자신 있게 선택하지 못하고 문법도 정확하게 쓰지 않아서 겨우 요점만 전달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자만심만큼 굴복시키기 힘든 것도 없다. 감추려 해도 때려 눕혀도 숨통을 막고 눌러도 자만심은 살아남아서 여기저기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쓰는 이 글에서도 그것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극복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자만이니까.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자신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또 나누기 위한 채널 책수글루비다. 오늘도 이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누비고 이루고 즐기세요. 여러분 루비다입니다.